네, 세 번째 강의로 돌아왔는데 같은 날 세 개를 연달아서 하다 보니까 점점 목소리가 지쳐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27번부터 시작할 건데요. 제가 바로 전 거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높낮이가.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엎드려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베개가 부시럭대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소리를 어떻게 없애는 거는 제 능력 밖이기 때문에 전 컴퓨터가 안 되면 그냥 종료 버튼을 살며시 누르는 사람이기에 그런 것까지 저한테 바라시면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저랑 같이 이제 27번을 볼 건데 27번에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다. 밑줄 좀 그어 보실래요? 네, 식도 당연히 중요하죠. 물론 A, B, C, D의 덧셈을 구하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에 체크를 해야 된다면 저는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에다가 아마 체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부터 조금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갈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아마 여러분들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아시고 있을 거고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항등식을 풀이하는 것에 두 가지 방식을 배우셨을 겁니다. 한쪽에다가 이렇게 하면요. 항등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풀이를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양쪽 우변과 좌변에 같은 차수, 즉 동류항이죠. 동류항끼리 비교를 합니다. 글씨가 왜 세 번째인데도 벌써 막 이상하죠? 네, 영 적응이 못 되고 있나 봅니다. 동류항끼리인데 동류 동그라미 동류항끼리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변과 좌변이 숫자가 같은지를 확인하시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거를 명칭으로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첫 번째 동류항끼리 비교하는 걸 개수 비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차수끼리 그 앞에 있는 숫자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 비교라고 하고요. 두 번째 방식은요. 그것을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데요. 수치대입법이라고 해서 뭐 별게 없고요.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요. 동료원끼리 비교하는 건 식을 다 전개할 수 있을 때 혹은 전개하는 게 더 편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수치대입법은 식을 전개하기 싫을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을 전개하는 게 더 편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분은 전개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개하는 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수를 대입할 건데요. 어떤 수들을 대입할 건데요 하는 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런 숫자를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인수들에 집중을 하시면요. x-1, x-1, x-1 반복되죠. x-를 0으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x-2, x-2라는 애 역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0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금 x-3이라는 애 있습니다. 이것도 0 돼버리면 얼마나 식이 간단해질까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x에다가 1을 먼저 대입을 할게요.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요. 자, 계산을 하시면 3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1 넣으니까 다 사라져. 다 사라지고 d만 남아. 따라서 d는 얼마다? d는 2다. 하고 구해져요. 자, 그럼 함수가 d는 2다 라고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8, 3, 24 마이너스 4, 2, 8 플러스 2는 2 대입하면 사라지고요. c 곱하기 2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는 애가 됩니다. 자꾸 이자가 조금 보기 안 좋게 써지죠. 자,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식을 계산을 하면 식값 얼마 나와요? 여기 16
플러스 2, 18에 마이너스 2, 16. 그러니까 C는 16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X에다가 이제 3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81 마이너스,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죠? 여전히 하고 있나요? X에다 3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C 지금 16 곱하기 C가 16이었어요. X에다가 3 넣으니까 3 마이너스 1, 얘를 지워서 2라고 써버립시다. 2, 그 다음에 D가 2였어요.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B는 얼마 나옵니까? B는요. 34. 여기가 34.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둘이 계산을 해서 네. 계산하셨어요? 구하고자 하는 B가 얼마가 나오냐면 16이 나와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차는 얼마가 될까? 이 함수가 3차식이거든요. 3차가 나올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A에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A는 최고차의 개수하고 1차니까 3이에요. 다 구했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그럼 3 플러스 16 플러스 16 플러스 2 답은 37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푸셨을 거거든요. 어디선가. 안 풀었을까요? 똑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항등식을 계산한 두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미 연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처음 보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생각해보니까 28번 문제는요. 저희가 이 문제를 이미 봤어요. 그래서 28번의 아이디어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28번은요. 직육면체다라고 했고요.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요. 그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변의 길이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길이를 A라고 두고 이 길이를 B라고 두고 이 길이를 C라고 두면 이것의 건널비를 계산해라. 그럼 지금 문제에서 건널비가 126이라고 했는데요. 건널비는 바로 상판이 몇 개냐면 2개죠. 상판의 넓이는 AB거든요. 그러니까 2배 AB. 그 다음에 옆면은요. 옆면은 지금 A하고 C를 곱하니까 AC인데 그것도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BC 플러스 CA라고 식이 나올 거예요. 이게 건널비고요. 그런 상태에서 AF가 지금 어디냐면요. 제가 점선을 안 그렸는데요. AF는 자, AF 같은 경우는 이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대각선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것이 지금 A고요. 그리고 얘가 C예요. 여기는 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AF 같은 경우는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AF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C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냐면 AC는 여기예요. 그러면 AC는요. A라는 애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있으면 여기가 지금 수직입니다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게 AH입니다. AH는요. 요 뒤쪽으로 점선이 이렇게 점선이 갔을 때 이쪽 뒤쪽인데요. 요 뒤쪽도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여기 수직 을 이용하면 B하고 C의 수직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막 그림이 너무 복잡해졌지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제곱차수로 표현이 되고요. 그 제곱차수로 표현된 것이 140이다 라고 해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140은 얼마냐면요. 140은 2배의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돼요. 이걸 바탕으로요. 모서리 길이의 총합 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모서리가 지금 변이 A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니까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해석이 됩니다. 분명히 이 문제 같이 풀었어요. 몇 번인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문제를 2번 정도 같이 푼 것 같네요. 어쩌면 제가 2반에서 풀었는지 혹은 3반에서 풀어서 제가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